007 소주! 이것이 현대인의 술입니다. 007은 물과 같이 마시기 수월합니다. 007은 살며시 취하고 살며시 깨며 갈증이 없고 기분이 명랑합니다. 최고의 품질 007 소주! 합리적인 가격 007 소주. 마시기 좋은 도수 30도! 마셔보고 얘기하십시오. 007 소주. 태평양 주조공업사.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디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기신 권위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독보이 박사입니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지구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칙적인 현상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다룰 변칙현상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anomaliesresearchlab@gmail.com 연락 주시고 저희 채널 설명에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비상근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포이 박사님 오늘도 저희는 그 시간 역행 광고를 하나 했죠? 아, 맞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뭐였나요? 오늘은 요즘은 볼 수 없는 제품이죠. 이제 소주인데 007 소주라는 제품이었어요. 007 소주입니다. 자그마치 언제적 제품이냐? 1966년에 출시됐습니다. 1966년. 그리고 회사는 태평양 주조공업사.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듣네요. 이제 태평양이면 아모레퍼시픽이랑 관련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네, 태평양 주조공업사. 근데 현대식품공업도 그렇고 이 당시에 뭐 술이나 뭐 음료수나 뭐 과자 같은 거 만드는 기업이 진짜 밥맛 떨어지게 꼭 회사 이름에다 공업을 붙잖아요. 뭔가 기름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기름도 그 먹는 기름 말고 그 공장 기름, 검은 기름 있잖아요. 검은 기름. 공업이라는 말을 넣어놓으면 그렇습니다. 밥맛이 딱 떨어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007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소주 중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외국인 기술 고문을 초빙해 왔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월남전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한 거죠. 미국이랑 협력해서 월남전에 이제 파병된 병사들에게 소주를 공급하겠다라는 스타일로. 그래서 굉장히 서구적인 스타일이잖아요. 007 이름부터만 봐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수 얘기를 할 건데 혹시 광고 카피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박사님 이거 도수가 몇 도입니까? 이 007 소주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먹기 좋은 도수 30도죠, 30도. 그렇죠, 30도. 요즘 도수가 몇 도입니까? 요즘 소주가. 요즘은 이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이슬 후레쉬가 17.8도였거든요. 아, 17.8도.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다 16.9도더라고요. 와, 많이 낮아졌네, 그죠? 또 여기에 얽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죠? 이제 서울에서는 17.8도였잖아요. 예전에 한 5년 전 이야기예요. 네네. 5년 맞나? 어쨌든 조금 된 이야기인데. 네. 근데 부산에서는 당시에 16.9도였어요. 서울에서는 17.3도고. 17.8도, 부산에서 16.9도. 왜 그러죠? 지금은 전국에서 16.9도거든요. 네. 근데 그땐 부산에서 16.9도였어요. 부산에서만. 부산에서만. 그래서 참이슬 후레쉬가 아니라 그냥 참이슬 16.9였어요. 그 당시에.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네. 친구들하고 놀면 부산 놈들이 약해서 16.9도를 먹는구나. 이제 그러면 부산 친구들 막 욱하고 그랬었던 게 막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부산이 이제 좀 프라이드가 있는데 내가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도수가 먼저 내렸다. 부산이. 그렇죠. 도수가 먼저 내려갔어요. 네, 네, 네. 부산이. 그렇습니다. 한창 근데 요즘 16도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16도 때까지. 근데 사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뭐 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물이죠, 물. 음료수 내지는 저 어린이용 술 포키즈. 그때 이거 가져갔으면은 네네. 물 타서 사기친다고 고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를 그대로 들고 웨이터나 종업원을 머리를 내리쳤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어디 사기를 치냐고. 어디 주사기로 물을 넣냐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왜냐면 그럴 수도 있는 게 도수가 엄청 낮아졌거든요. 옛날에 비교해 봤을 때 역사 기록을 보면 하이티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진로라는 이름으로 소주가 지금 이제 진로이즈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진짜 진로 오리지널 갱스터 진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1924년에 출시된데 그 당시 도수가 몇 도였다고요? 35도였습니다. 35도. 자그마치 35도, 보드카보다 5도 낮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파는 굉장히 대중적인 술인데 보드카보다 5도가 낮아요. 뭐 양주가 필요 없었죠 이때. 양주 필요가 없죠.
보드카 정도면은 아 오늘도 좀 근데 양이 너무 적잖아 막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괴짝으로 마셨다는 거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이 당시 소주는 또 도수만 오리지널 갱스터냐 아닙니다. 만드는 방식 자체도 오리지널 갱스터예요. 증류식 소주 지금은 회석식 소주라고 해갖고 주정에다 뭐 물하고 감미료 같은 거 타갖고 이제 도수를 낮추는 방식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증류를 하는 진짜 옛날식 소주를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회설식 소주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언제 등장을 했냐? 1965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술이 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알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술 한 병 만들려면 뭐 몇 대박이 들어가는데 쌀이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쌀을 너무 많이 술에다 퍼붓는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양곡 관리법이라는 거를 시행하기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석식 소주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수 내려간 거죠. 30도 밑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독한 술을 찾지는 않게 되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값싸게 빨리 취해야 맞습니다. 했다면은 요즘은 맞습니다.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낮은 즐기는- 도수여도 네, 즐기는 좀 그런 거.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옛날 저 오리지널 갱스터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나약해 빠진 젊은 것들 이분들이 이제 꼰대 짓을 해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것들이 술에다 물 타먹고 말이야. 에이 이러면서 라떼는 나와야죠. 이건 무조건 나오거든요. 라떼는 나와도 이건 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98년에는 참이슬이 등장했는데 이때 당시 23도까지 내려갔어요. 23도. 그렇죠. 어른들이 막 업장이 무너졌겠네요. 굉장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상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완전히 막 와 도수 적게 해갖고 많이 마시게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억장 무너진 거죠. 그 담배값 올라간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담배값도 이제 2,500원에서 4,500원 올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부짖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포함해서 그죠. 혹시 그 소공녀라는 영화 보셨나요? 소공녀 한국 네, 영화, 한국 영화. 보진 않았는데 특정 명장면을 알죠. 명장 뭐 알아요? 이제 인생의 낙이 담배의 그렇죠,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거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담배값 올라가지고 네. 원래 못 폈었죠? 원래는 못 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못 피고 아까 어떻게 된 거냐면 편의점에 갔는데 평소 피는 담배를 골랐어요. 근데 그래도 돈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 아유 어떡해 오늘부터 담배값이 2,000원 올랐어.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이었다. 그쵸. 그래서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아니야 괜찮아 아직 4,000원짜리가 있어. 그렇게 그래서 꺼낸 담배가 바로 여러분의 친구 디스죠. 예전에는 군대 보급 담배로 맞아 나왔죠. 맞아. 그리고 쌌어요 항상 500원인가 400원씩 쌌어요. 500원 정도 싸요. 맞아요. 4,500원인데 4,1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죠. 디스 4,000원이죠. 그때부터 소홍료 주인공은 이제 디스를 삐기 시작합니다. 그죠? 굉장히 눈물 없인 들을 수가 없죠. 눈물 없이 들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홍료랑 비슷한 상황이 이제 우리 소주 업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도 도수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죠.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주는 이제 결국 16도까지 내려가고 지금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바로 그거다. 지금 진로이즈백 좋아하시잖아요, 도코이 박사님 같은 경우. 아 맞습니다. 예전에 많이 드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게 몇 도였죠? 그게 16.9도였어요. 그것도 사실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생긴만 보면 와, 좀 20도 무조건 넘는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세 보이는 것도 다 16도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한 공구질 소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신선한 충격이죠. 지금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는 그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태평양 주조공업사의 부드러운 도수 30도 007 소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사이에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플로리다 지부에서 플로리다맨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플로리다맨 가보도록 하죠. 플로리다맨! 자, 오늘이 플로리다맨입니다. 예전에 저번 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플로리다맨이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에도 플로리다맨을 다 다룰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걸로 평생 네.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아요, 그죠? 여러 명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면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시길래 이번에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2022년 12월 5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비일상적인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이 플로리다맨입니다. 이름은 27살이 알리샤 랄라니
이름이 여자 같죠? 그쵸. 남자예요. 네, 남자입니다. 27살이고요. 플로리다 워먼은 아니죠. 플로리다 워먼도 사실 장난 아니긴 한데. 네.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죠. 오늘은 플로리다 맨입니다. 자, 폴리스 리포트를 한번 봐보죠.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닙니다. 것이 아니고요. 플로리다의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있어요. 아무튼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그 당시 토요일이고 새벽 2시였다. 완전 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명의 경찰이 말을 타고 순찰 중이었어요. 말 탄 경찰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찰차를 타고 순찰을 하죠. 보통 경찰차 타거나 경찰 오토바이 타죠. 그쵸. 근데 이제 북미에서는 사실 그렇게 드문 게 아닙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는 당연하고 경찰이 말 타고 다니는 게. 근데 드문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무튼 말을 타고 마운티라고 하죠. 마운티 말 탄 경찰. 근데 아무튼 말을 타고 순찰 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경찰이 진술을 한번 봐볼게요. 두 명의 경찰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우리 둘 다 말을 타고 있었고 내 파트너 뒤로 어떤 사람이 다가왔다. 이 사람이 손을 확 펼치더니만 내 파트너 말이 공동이를 찰싹 때렸다. 왜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때리죠? 때렸대요. 아무튼. 아니 이게 네. 말하면은 네네. 생각나는 게 이제 네네. 말을 뒤에서 때리면은 이제 깃발길질로 네네. 이제 명치 딱 맞고 날아가는 게 그렇죠. 생각이 나서 그렇죠. 저는 겁이 나서 못 때릴 것 같거든요. 말 주변에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지켜야 할 솔직히 방금 전에 도포이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거죠. 절대로 말이 뒤에 서 있지 말고 애초에 그렇죠. 서 있더라도 말을 자극하지 말라.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네. 중학교 수학여행 때 말 타기 승마 체험이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중학교 같이 나왔잖아요. 맞네요. 맞아요. 나도 전했어요. 서로 다른 반이었잖아요. 맞아. 옆반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반에 이제 말 뒤에 있다가 한 대 맞은 친구가 있거든요. 뒤차게 맞았어요? 뒤차게 맞았는데 세게 맞진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진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꽤 있다고. 뒤로 가는 건 그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뒤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궁둥이를 그냥 궁둥장을 그냥 세게 찰싹 때려버렸다.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그러신 겁니다. 토요일 새벽 2시니까 이 사람이 술을 취했구나. 뭔가 했구나. 드러그를 했구나. 근데 술이나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맨정신이었다는 거죠? 맨정신이었어요. 술도 안 먹었으니까. 술도 안 먹었어요. 마약도 아니고 맨정신이죠. 그러니까 자의로 이걸 한 거예요, 그냥.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이게 바로 플로리다 맨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작 11월 5일에 일어났다는 거,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거, 플로리다라는 주에서는 그렇습니다. 22년이면은 네. 그래도 시민 의식이 상당히 발전했을 때고. 플로리다면은 해당 없습니다. 그죠? 아 그렇군요. 플로리다면은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건은 아니고 사실 경찰 말을 때리는 것은 1급 경범죄라고 법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법인가요? 미국 법이에요. 플로리다 주 법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 말 때리는 거 자체가 법이 있어요. 때리면 안 되는군요. 정확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법안이 있어요. 예. 그래서 1급 경범죄고 1년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해요. 그거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냐? 첫 번째 일어난 일이면 그런 법이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제 뭔가 법은 뭔가 사건이 있어야. 그렇죠. 보통 이제 안전수칙이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로 만들어진. 그렇죠. 피로 써졌다 그러죠. 근데 아무튼 2017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29살이 플로리다맨 한 명이 말에 엉덩이를 때리고 이 사람이 이제 도주하려고 그랬다. 맞다. 이 사람 도주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플로리다맨 같은 경우에는 경찰 리포트 있었어요. 경찰한테 가갖고 이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모를만 해요, 근데. 뭘만 해요. 말 궁뎅이를 때리는데 그게 뭐라도 걸리겠지, 그러면. 경찰이 타고 있는데, 앞에.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설마 경찰을 보내려고 했던 건가? 영화 같은 데만 말 한 궁덩이 찰싹 때리면, 힝!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말이. 그쵸. 설마 그런 좀 디즈니스러운 그런 시츄에이션을 생각했던 건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로리다 맨이라면. 플로리다 맨이라면 그 정도 상상력은 충분하다. 네, 그래서 오늘이 플로리다맨 알리샤 랄라니 말이 공댕이에다 싸대기를 야무지게 때린 알리샤 랄라니 오늘이 플로리다맨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변칙 현상으로 넘어가서 근데 오늘이 변칙 현상 파일을 바로 공개해드리기 전에 좀 말해봐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도포이 박사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칼로리는 맛이 전투력이다.
저 많이 들어봤죠. 네, 어디 들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들어봤다기보다는 네. 너무 맞는 말인데요.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이죠. 이거 거의 진리라고 같은 소리예요. 저도 저 대학 친구한테 들은 건데, 하여튼 칼로리는 음식이 전투력이다. 칼로리가 높을수록 음식이 더 전투적이다. 더 세다. 맛있다. 더 세다. 맛있다. 그죠? 근데 이 격언이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쵸. 이게 틀릴 수가 없죠, 사실.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거죠. 절대적인 거죠. 칼로리가 높은 거는 더 센 음식이죠, 확실히. 그죠. 강력한 음식이죠. 그래서 뭐 샐러드 대 치즈 돈가스 뭐 이런 느낌. 이거는 확실한 거죠.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죠, 확실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경험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죠? 그렇죠, 이제 칼로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전투력이 높은 음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변칙 현상이랑 연관이 됩니다. 바로 인공 감미료죠. 인공 감미료. 칼로리는 없는데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공 감미료를 최근에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펩시 제로 같은 거에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먹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있는 게 사실상 나무 사이다밖에 없었어요. 그쵸. 제로 칼로리 음료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맞습니다. 제가 나루토 사이다를 꽤 오랫동안 먹었는데 제가 처음 먹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 왜 먹냐고 막 무슨 뭐 벌레 먹는 사람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그랬죠. 그쵸. 진짜 맛없다고. 익숙해지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리고 도포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루토 사이다랑 굉장히 또 추억이 있잖아요. 대회전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그죠? 이제 대회전 할 때 이제 탄산음료를 다 끊었었거든요. 이 그쵸. 콜라 이런 원래 콜라를 굉장히 많이 드셨죠? 진짜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이제 대회전으로 이제 워킹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이제 살을 뺄 거니까 이제 당을 최대한 피해봐야겠다. 네네. 특히 콜라 당덩어리잖아요. 완전 설탕 덩어리죠. 근데 이제 탄산을 끊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네. 뭐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어도 이건 못 끊겠다. 탄산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있을까 했는데 나랑드 사이다라는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추천해드렸죠. 그때. 그렇죠. 콜라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근데 네.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또 더 맛있죠, 그죠? 이게 마약이죠 이게. 다행이죠, 그죠? 그렇죠. 나란드 사이다. 웬만한 탄산음료처럼 달고 맛있지만은 하지만 칼로리는 제로다. 심지어 색소도 제로, 색소도 제로, 칼로리도 제로. 칼로리도 제로. 그래서 엄청난 음료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서. 나란드 사이다 같은 경우도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스파탐을 썼었는데 2018년에 수크랄로스로 바뀌었다고 해요. 뭐 정확한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수크랄로스 바뀌면서 좀 불만도 있었다고 그래요. 맛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2018년 이전부터 먹었는데 수크랄로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딱히 차이를 못 느꼈어요. 아무튼 뭐 나루토 사이다는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뭐 이것도 일종의 오리지널 갱스터죠. 맞습니다. OG죠, OG. 근데 이제 또 신예 드링크가 있습니다. 초진성처럼 나타난 바로 뭐죠? 펩시 제로죠. 라임. 펩시 제로 라임, 그죠? 펩시 제로 라임입니다. 500ml 병으로 나오는데 1.5리터짜리도 있죠. 그건 라임은 아니고 펩시 제로 그죠? 그렇죠.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만큼 아니지만.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또 인싸 드링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 솔직히 코카콜라 제로는 이제 살짝 좀 올드한 느낌이 있고 그죠 이제. 요즘 젊은 인싸들은 다 펩시 제로 라임을 먹는다. 그쵸. 네, PPL 봤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술집이나 음식점을 가시면은 사장님이 얼마나 젊은지를 거기 음료수 냉장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실제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젊은 손님들과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는지, 물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사장님 여기 펩시 제로 있어요라고 네네네. 여쭤봤을 때 그럼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기립박수 쳐 이분은 드려야죠. 진짜 실제 나이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의 문화를 아시는 분이다, 그죠? 맞습니다. 젊은 사람은 펩시 제로 라임 너무 좋아하니까 또 아무리 술집 가더라도 거기서 막 설탕 가득 콜라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굳이 이런 데다 쓰겠냐, 그죠? 맞습니다. 어차피 400칼로리 먹을 거면 딴 거 맛있는 거 먹지 굳이 음료수에? 그리고 펩시 제로 라임도 맛있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 센스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펩시 제로 라임을 통해서. 대표적인 음식점으로는 이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동네 아저씨전 동화전이 있죠.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사실. 없는 게 없는데 음료수가 또 그냥 콜라가 아니라 펩시 제로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센스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냥 콜라, 펩시 갖다 놓고 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 빼는 중에는
마지막 내 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김치찌개에다 공깃밥에다 쫄면까지 좋지더라도 그래도 음료수만큼은 그렇죠. 제로로. 그게 사실 좀 뭐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햄버거 세트 시켜 먹으면서 이제 음료는 제로 콜라로 교환해서 먹고. 아니 뭐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뭐 콜라 먹는 것보다 낫죠. 콜라 그쵸. 설탕 덩어리 넣는 거 그렇죠. 이게 훨씬 안전하죠.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펩시 제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저희 연구소 자체 이 분석기를 돌려서 우리 분석기 이름이 뭐였죠? 그거 기계 연락한 거? 타임 디프렉션 머신이었나요? 타임 디프렉션 머신입니다. 타임 디프렉션 머신을 돌린 결과 이제 아스파탐과 스크랄로스를 둘 다 사용하고 있다. 펩시 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우리 지금의 제로 드랭크는 인공 감미료가 있기 덕분에 가능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칙현상 연구소에는 이렇게 굉장히 변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칼로리는 음식의 전투력이라는 그런 금과 억조 같은 법칙을 깨버린 이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변칙현상입니다. 제목은 인공 감미료, 은밀하게 달콤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 감미료고요.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는 정말 변칙적이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음식이죠, 진짜.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적입니다. 혹시 다이어트 지분이 절반은 우리 서울대 캠퍼스 한 바퀴 도는 대회전 그거고 절반은 그 콜라 나랑드 끊고 사이다 나랑드 사이다 먹은 거인 것 같아요. 그쵸. 몇 킬로 빼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30kg 정도 뺐죠. 30킬로 뺐어요? 지금까지? 사실 지금까지는 30kg고 네. 더 뺐었죠. 더 뺐었는데 다시 이제 예. 이제 저점을 찍고 엄청나게 빼셨죠? 고도비만에서 완전 정상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의 지분이 절반은 이 인공 감미료를 이용한 제로 드링크 나랑드 사이다에 있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줘야 돼요. 노벨평 만약 이제 인공 감미료가 다른 음식에도 적용이 된다면 예를 들면 뭐 제로 칼로리 햄버거 근데 이건 솔직히 너무 양심이 없는 건가? 근데 제로 칼로리 닭볶음탕. 근데 제로 칼로리 맥주 있는 거 아세요? 그건 알아요. 그 일본에 있잖아요, 그죠? 하이트 제로도 제로 칼로리. 하이트 제로가 제로 칼로리에다가 제로 알코올이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다른 음식에도 적용이 되려나? 사실 단맛을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으니까 제로 치킨. 제로 치킨의 단맛은 단맛은 아니고 그냥 제로 치킨 먹고 싶은. 제로 치킨 좋다. 저도 만들면 꼭 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도 저희가 지금 좀 굉장히 배가 초부른 거고 솔직히 지금 말하는 게 그쵸. 사실 단 음식을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설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몸에서 대사가 되면서 혈당도 높이고 칼로리도 잔뜩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공 감미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제 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먹으면 나와요, 그죠? 먹은 대로 나와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배변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배출물이 좀 달게 되나? 근데 몸에 통과가 되니까.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건 생각을 한 번도 저희가 조사를 굉장히 꼼꼼히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공부해보죠.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그래서 대사되지 않은 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제2형 당뇨병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 감미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자일리톨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이 중에 4대장이 있어요. 4대장이 있죠. 4대장이 있어요. 그쵸. 그죠. 둥둥둥 그러면서 4대장이 바로 무엇이냐? 1번 사카린.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번이 시클라메이트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스윗 앤 로우라고 해서 그 인공 감미료가 있는데 아무튼 그걸 원료가 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스파탐. 아스파탐은 이제 흔하죠. 아스파탐이 1대장이죠. 그죠? 그쵸. 요즘에는.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수크랄로스. 2대장이죠, 사실상. 2대장이죠, 2대장. 요즘 아스파탐 아니 수크랄로스죠. 그죠.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뭐 사실 인공 감미료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제로 콜라, 제로 코카콜라도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게 네. 말이 많았거든요. 아스파탐하고 수크랄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카린도 그렇고 시크라메이트 특히 그렇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험한 인공 감미료가 있고 괜찮은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카린부터 알아볼게요. 사카린이 일종의 뭐 조상격이죠, 조상격. 그쵸. 첫 번째 인공 감미료. 그죠? 사카린이 무슨 뜻이냐? 뭐 말만 들으면 무슨 일본어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 라틴어로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설탕.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실상 맨 처음 발명된 거예요. 메이저한 인공 감미료 중에서는 1897년에 콜타르를 연구하던 존스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아시죠? 의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쪽 연구원에 대해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어떻게 발견하죠? 뭐 단맛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어봐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단맛을 개발하려고 하던 게 아니고 다른 약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근데 핥았대 맨날 사카린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것도 핥았대. 뭐 그죠? 근데 그 위험한 뭐 그게 라돈이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박사님 저희 문과라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박사님 이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과 랩실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그쵸. 손가락 핥고 이러는 게 흔한 일인가요 이게? 손가락 핥으면 뒤통수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실험하다가 옆으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유령 조각 이런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유령 조각이 뭐예요? 유령 조각이요. 저 유령 아 그렇죠. 먹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이제 뭐 화학이라든가 뭐 유령공학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사카린이 이러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사카린뿐만이 아니라 이따가 볼 시클라메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발견을 했어요. 이건 그쵸. 잘 모르셨을 겁니다. 아무튼 일단 사카린에서 이제 이게 설탕보다 300배 달콤하다 그래요. 어쩌다 발견한 것이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원은 이거를 발명해서 바로 이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카린을 팔기 시작했죠. 1897년에 발명이 됐는데 1901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됐어요. 굉장히 빠른 거죠. 이제 4년 만에. 굉장히 빠른 거죠, 사실. 그쵸. 뭐 기술이 하나 나온다고 해도 이게 상용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강력했던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단맛인데 칼로리가 없어? 많이 게다가 안 300배? 300배 적은 양을 넣을 수 있어. 졸랐어. 그리고 설탕은 비싸잖아요. 사탕수수로 만들어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또 개 싸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몬산토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포이 박사님 모른다고 하셨고 몬산토 방금 들었죠 저는. 네, 그 뭐 국물 기업입니다. 그 농업 기업인데 뭐 이것저것 하는데 뭐 유전자 조작 식품도 뭐 만들고 씨앗도 개종해갖고 농부들한테 팔아갖고 근데 그건 번식이 안 되는 씨앗이라 내년에 또 사게 하고 뭐 이런 뭐 엄청난 기업인데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오늘은 이제 몬산토 제품을 드셨을 거예요. 그쵸. 100% 확률로. 네, 오늘 몬산토 그쵸. 제품. 근데 몬산토 같은 경우도 맨 처음 기업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사카린부터 시작해요. 사카린부터. 농업을 한 게 아니라. 농업을 한 게 원래 지금 GMO 하지만은 맨 처음 시작한 상품은 이제 사카린이에요. 사카린. 아 그렇군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07년까지 1907년이면 발명된 지 10년이 지난 거죠. 사카린이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이제 통조림 같은 경우에 단맛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그 사카린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쵸. 뭐 먹긴 하는데 이게 사카린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좀 나섰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그 화학부문 책임자인 하비 와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 제대로 된 실험을 안 해봤지만 독성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사카린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 그 파나마 운하 만든 그 사람인데 혹시 아시나요? 카우보이 대통령? 들어는 봤는데 네, 자세히 유명한 몰라요. 사람이에요. 테디 루즈벨트. 테디베어 아시죠? 테디베어. 네. 테디베어가 이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군요. 걷다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사카린 금지 반대를 했습니다. 왜죠? 뭐 그냥 이미 먹고 있었거든 지도. 그 체중 감량요법으로 사카린이 의사가 처방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죠. 위험하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감미료가 결국 1912년에 금지됐습니다. 너무 새로운 화학약품인데 근데 좀 위험성이 아직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1912년에 금지됐습니다. 근데 이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탕이 비싸니까 배급이 부족하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카린이 다시 등장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시 풀렸습니다. 사카린이.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제 설탕이 없는 칼로리가 없는 이 인공감미료 사카린을 즐겼다. 조상격이죠 지금 인공감. 그렇죠. 지금 모든 인공감미료의 뭐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카린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요즘은 좀 더 개발이 된 인공 감미료를 먹죠.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인공 감미료는 이 시클라메이트 내지는 사이클라메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1950년 우리는 지금 그 다이어트 탄산음료,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 음료가 지금 엄청나게 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대에 이미 한번 붐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이클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식점 가면은 그 소다 파운틴 있잖아요. 아, 네. 씩 나오는 거 거기다도 넣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펩시 콜라 거기다 넣고, 그 스웰 로우라고 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좀 그 뭐 분홍색 패킷에다가 종이 패킷에다가 뭐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 시클라메이트죠. 그게 시클라메이트고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 토페바생 이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그렇죠. 힘들잖아요. 1937년에 네. 힘들잖아요. 네. 힘들면 뭐 합니까? 한 대 해야죠. 한 대 펴야죠. 술을 못 마시니까. 이 대학원 다니는데 술 마시면 일을 못 하니까 담배 피우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담배를 싹 피는데 네. 우연히 어. 손가락에서 네. 단 거를 이제 맛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실험을 하고 손을 안 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묻었는데. 개 더럽네요. 담배 피다가 담배 그 필터 쪽에 이거 할까? 단맛이 나지? 손가락 갖고 그렇답니다. 네. 이 우연한 발견이죠 이게. 1937년이잖아요. 사카린 1897년이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손가락 핥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안전 규정이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 바로 그냥 손가락 핥아버려서 그래서 이제 시클라메이트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발명됐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죠? 발명이란 건 좀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발견된 거죠. 딴 거 만들다가 어쩌다 보니 달라졌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설탕보다 이제 30배에서 50배나 더 달콤하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크라메이트 또 하나 장점이 뭐였냐? 굉장히 쌌습니다. 어느 정도로 쌌죠? 1963년까지 시크라메이트가 많이 유통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설탕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설탕이 만 원이면 시크라메이트는 똑같은 무게 1,000원인 거예요. 굉장히 싸네요.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칼로리도 없고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968년까지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됐어요. 미국에서만 이제 매년 1,700만 파운드 정도를 먹었다고 해요. 1,700만 파운드입니다. 굉장히 많이 먹었네요. 네, 그러면은 한 800만 킬로그램 정도 되나? 이것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새로 밝혀진 사실이 쥐에다가 이 감미료를 많이 먹어봤더니만 방광암을 유발한다고. 이거 이제 생물학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방광암이 유발됐으면 이제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박사님 말로는 그 쥐하고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면서요. 생체 구조라든지.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네. 저희가 사용하는 화학 약품을 실험을 할 때 네네. 보통 인체 유해성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네네. 레드라는 종류의 이제 레시죠. 레드 마우스랑은 다르다고 들었죠. 마우스랑 다릅니다. 그래서 네. 더 크고 지능도 네, 높고. 네. 다른 종이고 네. 이 레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레드라고 합니다. 레드라고. 레드. 예, 이 코리안식 이제 네, 레드. 한국식으로 레드 실험하는데 실험하는데 거기서 방광암 나왔으면은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람한테도 걸릴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위험하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클라메이트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어. 이제 FDA 미국이 뭐 시약청 같은 거죠, 시약청. 그렇죠.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인데 아마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맞나 아무튼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멋지잖아. Food, Drug 이름부터 이름이 뭔가 좀 딴지가 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행복한 부인 것 같아. 근데 보통 이제 푸드와 드러그를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미국 FDA에서 즉각적인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 금지됐습니다. 시클라메이트 같은 경우 미국에서. 그 담배 피는 학생은 그럼 어떻게 됐죠?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겠죠. 그죠? 저라면은 이제 네. 한번 발견하고 한 숟가락 탔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근데 솔직히 손 안 씻고 막 그렇게 할 정도면은 그 정도 대담함이 있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방광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윗 앤 로우 원래는 시클라메이트가 베이스였지만 바로 사카린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스윗 앤 로우도 사카린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스파타로 바뀌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아스파타입니다. 슈퍼스타죠? 슈퍼스타죠. 인공 감미료계의 뭐라고 할까요? BTS죠, BTS죠, BTS. 스크롤러스도 있는데 스크롤러스로 바꾸면 사람들이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스파탐이 더 맛있다고.
그쵸. 네, 그런 경우가 그런 있다고 경우가 합니다. 많더라고요. 네, 나랑드 사이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클라메이트가 굉장히 이제 위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인공 감미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죠? 그쵸. 한 10년 정도는 뭐 잠잠했다 그래요 인공 감미료를 개발하는 게. 근데 이제 근데 이건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1965년 연구를 했는데요. G.D. Searle and Company의 연구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한 명 있었는데 제임스 슐레터라고. 지금 슐레터라는 사람이 이제 약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위궤양을 치료할 만한 약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손가락 핥았어요. 만들다 그냥 핥은 거예요? 핥았어 그냥. 이게 조금 힘든가 봐요. 저희도 과자 먹다가 이 양념 묻으면 좀 참기 못 참아, 힘들잖아요, 사실. 못 참아.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이 사람들도. 그런 이제. 거 아니 근데 그럼 먹는 거고 이거는 위궤양약을 왜? 이 본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카린 핥았고, 시크라메이드 핥았고, 아스파탐도 핥았습니다. 네, 핥았습니다. 세 개 다 공통적으로 다른 거 개발하려다가 발견한 거예요, 발명이 아닙니다. 우연히 핥은 거예요. 우연히 핥은 거예요.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핥다 보니까 달더라. 제임스 슐레터말로는 달더라. 왜 달지?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설탕보다 200배 달콤한 아미노산 화합물인 아스파탐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탕보다 200배도 달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74년에 근데 승인이 보류됐었고, 근데 이제 또 왜 보류가 됐었냐면 그 당시 아스파탐이 이제 뇌 종양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결국은 사실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미지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서 1981년에 이제 뉴트라 스위트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기에입니다. 뉴트라 스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뉴트라 스위트 유명한 감미료죠. 그래서 이제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시크라메이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식당에서 설탕을 15파운드를 대체했다. 15파운드. 15파운드요? 15파운드요. 장난이 아니죠. 10억 파운드였군요. 네, 억 파운드. 저 15라고 들어가지고 뭐요? 15면은 뭐 우리 식당당인가? 15파운드면 뭐 저기 임원의 식당에서 대체하는 정도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15파운드 이상을 대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탐으로 다이어트 콜라를 만들었는데 이 시기에 이때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아스파탐하고 사카린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이런 유해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80년대부터 계속 지금도 있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알바야 하면서 그냥 먹었습니다. 네, 80년대, 90년대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계속 소비량이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게 발견이 됐는데 아스파탐이 발견된 일이 좀 이후에 그래서 이제 수크랄로스 같은 경우 수크랄로스입니다. 수크랄로스. 그쵸. 수크랄로스 같은 경우 요즘 또 조명을 받는 인공 감미료죠. 1976년입니다. 아스파탐이 1965년 10년 정도. 그렇죠. 차이가 10년 있는 정도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수크로스 분자와 수크로스가 이제 단맛이 내는 그 재료인데 수크로스 분자와 염소를 분자적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염소는 애초에 먹을 건 아니었던 거죠. 그쵸. 소독하는 건데. 네. 아무튼 여기 또 변칙적인 부분입니다. 한 연구원이 이제 염소화된 화합물을 테스트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화합물을 테스트하라는 거는 뭐가 다른 기계에 넣다든가 뭐 분자 구조식을 뭐 한다든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요청을 잘못 듣고 테스트하라는 게 맛을 보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죠? 저도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먹을 건 하는 거 아니잖아. 얘네가 뭐 식품 연구원이면 모르겠는데. 그쵸. 근데 뭐 아무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잘못 듣고 대신 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스크랄로스를 발견했어요. 스크랄로스는 설탕보다 600배 갑니다. 개쩌네요. 사카린은 300배, 아스파탐은 200배, 스크랄로스는 600배. 최강자네요. 최강자. 지금 현재 최강자입니다. 네. 근데 설탕보다 훨씬 더 단 것도 있지만 최고로 달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죠? 엄청난 장점이죠. 이제 굉장히 열에 안정적이다. 네. 열에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과 달리 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제로 치킨, 이제 제로 제로 떡갈비,
떡갈비는 설탕 잔뜩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죠?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원미래가 아니 재료 치킨까지는 모르겠는데 재료 양념치킨에 들어가는 양념 정도는 어떻게 좀 그쵸.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빵도 구울 수 있고, 그쵸. 예, 빵 쿠키 같은 거 구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스크랄로스가 이제 떠오르는 초신성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랄로스로 만든 것이 바로 스플렌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트럴 스위트를 대체하면서 미국 카페 같은 데 가면 항상 이 패키지 있거든요. 약간 종이팩에 담긴 설탕 같은 거죠. 맞아요. 그건데 이제 설탕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왜냐면 비싸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설탕 넣으려면 잔뜩 넣어야 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요리 잘하려면은 우리 가족을 먹일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쵸. 남 먹일 생각으로 설탕 잔뜩 넣어야 그래 맛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탕 잔뜩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죄책감이 드니까 이제 설탕보다 600배 달콤한 스크랄로스, 즉 이걸 가루로 만든 스플렌다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플렌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명한 설탕 대체로 자리 잡고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에도 스크랄로스가 잔뜩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제 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포이 박사님이 굉장히 특이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뭐였나요? 이제 아스파탐이죠. 아스파탐. 네, 지금 많이 쓰이는. 네네네. 이게 아주 신기한 물질입니다. 사실. 네.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지만은 네. 아스파탐이라는 물질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졌지만 네. 이제 빛의 방향만 반대인,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녹는 점도 똑같아요. 끓는 점도 똑같아요. 모든 성분이 다 똑같은데 네. 빛을 통과시켰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가 있고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데 그 부분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성질이 똑같은데. 그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아스파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스파탐이. 아스파탐이 이제 쌍둥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스파탐의 쌍둥이가 있는데 이제 네. 이 아스파탐을 거울에 비춰보면은 네. 걔는 당연히 이제 왼쪽 오른쪽 반대로 회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거울상 이성질체니까.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파탐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네. 쓴맛이 난다. 아스파탐이랑은 완전히 반대라서. 그래서 이제 단맛이 나는 게 아니라 쓴맛이 나요. 어... 근데 이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완전 똑같이 그렇죠. 생겼거든요. 그러겠죠. 성질도 똑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로 콜라를 먹을 때 쓴맛을 느낀다. 이게 쓴맛을 느낀다. 이 거울 세계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씹소름 돋네요, 진짜. 그렇죠. 그 사람은 그쪽은 그냥 손가락 핥다가 아이써 이러고 끝나겠네요. 아이스하고 거기는 이제 인공감미료 없겠죠. 아. 거울 세계는 그렇습니다. 진짜 끔찍한 디스토피아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거울 세계에 절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스파탐이 거울상 뭐요? 이 거울상 이성질체? 맞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 뭐 그런 엄청난 사실입니다. 진짜. 그런 사실이죠. 다른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제 네. 브루펜. 네. 브루펜 같은 경우에도 이 거울상 이성질체인데요. 네. 이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빛이 회전하는 애가 있어요. 네. 빛을 쬐어주면은. 근데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친구가 해열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고, 네.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는 네. 이제 해열 작용을 안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분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흔히 먹는 이제 해열제는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냐면 어쩔 수 반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울상 아성질체와 이성질체죠,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와 아스파탐이 그냥 좀 넘어갑시다. 이과가 또 이과 하네. 깐깐합니다, 제가 또. 그렇습니다. 아스파탐이 하나의 또 악한 쌍둥이, 이블 트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공 감미료는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스테비오사이드라든지 자일리톨이라든지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은 인공 감미료도 있고, 또 이제 뭐 네오탐이라고 불리는 뭐 화물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그전 인공 조미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인공 감미료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제로 드링크 시장이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활발해질 것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은밀하게 달콤하게 인공 감미료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감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변칙 현상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나디 소장 도포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칠